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미국 내 주파수 경매가요 마무리되면서요, 이번 달에 미국 통신사죠, AT&T의 장비사 선정이 기대가 되어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5G 통신 장비사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 상승한 3096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6.8포인트 상승한 963. 자, 이것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최근 장세는 해외 증시와 같이 봐달라라고 말씀드렸죠. 일본 증시도 0.9% 상승 마감했고, 대만은 상승폭이 더 확대됐어요. 2.2% 상승했고요. 중국 증시도 0.8%,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21선의 회복을 못해줘서 장중에 돌파는 해줬죠. 지금 20일 이통평균선이 3100선, 지금 3096인가 약간 하회하는 모습인데,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대만 증시가 오늘 21선을 강한 돌파를 해줬고요. 일본 증시도 21선 돌파하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 증시하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가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먼저 움직이는 지수들이 상승 돌파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도 돌파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환율은 1117원 7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전일 대비 1원 20전 상승했죠. 이 1100원대 회복을 시켜주면서요. 그죠?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나타나겠지만은, 긴 흐름, 올 1, 4분기라든지 2, 4분기 가면은 환율은, 그죠? 다시 또 하향 안정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서 환율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수급적인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1900억 순매수를 한 반면에 개인들이 한 1900억 매도죠. 이 기관들이 한 100억 소폭 순매도에 그쳤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외국인들 볼 때 이 선물 쪽을 좀 많이 봐달라 그랬어요. 오늘도 한 3600억 정도 순매도를 해줬다. 이러한 수급적인 사항을 봤을 때죠. 지난 1월 11일 날 고점인 3266을 바로 돌파를 할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좀 해외 증시와 연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문은 열어놓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하락을 할 때, 그렇죠? 현금을, 보수적인 분들은 현금 한 30%,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현금을 한 20% 정도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좀 20, 30%는 현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는 일본이라든지 대만 증시가 21선을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받을 때 21선을 지지 삼아서 상승이 나오면은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니까 이때 뒤따라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아직 국내 증시는 21선을요 아직 지지 확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현금을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돌파한 이후에, 그러니까 31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3100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현금 확보한 20, 30%로 갖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할 때는요, 종합지수가 한 나흘 연속 크게 하락할 때 이때 덜 빠지고, 아니면 좀 길게 보면은 지난 1월 11일 이후에 덜 빠지고,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종목별로 덜 빠진 종목,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의 종합지수가 올라올 때 이 빠진 폭을 빠르게 회복한 종목군,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장보다 늦게 빠지고 덜 빠지고 회복은 빠르게 되는 것이 향후의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나중에 3100선을 21선을 지지 삼아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러한 종목군으로 확보한 현금 20, 30% 갖고 노리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가입 문의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현대투자연구소에 이소장 증권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제 소형주, 중형주 쪽이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 그죠? 대형주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한 7.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형주는 8.5% 올랐죠. 소형주는 3.4%, 중형주는 4.5%면 중소형 종목들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후 수급적인 사항을 보면요. 1월 들어서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2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쪽에 절반 이상인 12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현대모비스의 1조 원대, 현대차의 9,400억, SK하이닉스의 9,100억대, 기아차의 8,100억, LG전자 7,100억. 그러니까 개인들이 22조를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1월달에 연출이 되면서 대형주의 상승이 중소형 종목의 2배 정도가량 더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그죠? 네이버에 한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카카오에 4,700억 1월달이에요. NC소프트에 한 2,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포스코 케미칼, 그죠? 2차전지 소재죠? 그리고 에코프로에 760억, 지주사예요. 일진머트리얼즈, 우리가 일진머트리얼즈는 1월달에 했죠? 기관들이 순매수를 상당히 했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가, 동박 관련주 SKC와 함께 상당히 최근에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LG이노텍이 529억, SKC 348억, 그렇죠? 기관들의 심의에 의해서 2차 전지주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자, 지금요 종합지수가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저희들은 좀 더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난 1월 11일 날 이것을 바로 돌파하기에는 좀 의문점을 갖는다. 그러면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한다면은, 그죠?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위에서 논다라면은 중소형 종목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왜냐면 이미 지난 11월, 12월, 1월달, 11일까지 많이 올라간 대형주보다는 그동안에 좀 못 올라갔던 저평가된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아마 우리 회원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은 한 30% 정도 매도를 해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빅히트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카카오, 그렇죠? 우리가 집중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 새롭게 출발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중소형 종목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물론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가 3100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행보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중소형 종목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지수가 일단 하방 경직에서 3100선에서 머무른다 하면요, 아까 말씀대로 하방 경직 덜 빠지고,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덜 빠지고, 그죠? 늦게 빠지고,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이 시장이 살아났을 때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런 종목군 중에서 제가 오늘 관심 가지는 게 덕산에서, 물론 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내용 한번 보고요. 그리고 월덱스, 우리가 반도체 부품이 있죠. 그리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번에 지수 변동성과 무관하게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또 이 친환경 관련 에너지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수소 쪽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상하 프론테크, 우리가 이제 언급하고 두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두산 부어셀, 비나텍, 그죠? 그리고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 OCI,
그리고 풍력주의 CS인도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뭐 요 다른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는데, 덕산 네오룩스 아마 오래간만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덕산 네오룩스는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로서요, 지난 4분기 국내와 중국 고객사들의 패널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5%로 증가하면서 4분기 실적이, 이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한 116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OLED 소재 시장은요, 진입 장벽이 높고 또 국내 고객사의 신규 OLED 소재 구조인 M11 등 독점으로 공급을 했어. 그렇죠? 안정적인 공급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간 스마트폰에만 편중되어 있던 동사의 실적은 올해를 기점으로 의미 있는 매출처 다변화가 나타날 건데요. 올해부터 OLED 노트북 및 TV양 매출 발생이 본격화된다 해서 소재 쪽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2022년 내년이죠. 애플이 OLED 패널을 탑재한 태블릿을 출시할 계획에 있어서 매출처의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및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자, 덕산 네오룩스도 작년 가을쯤이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에요. 요거 차트 보면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월덱스는 뭐 부품 회사죠.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형 장비 재료인 실리콘, 쿼즈, 알루미나들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월덱스는 이제 미국의 자회사, 그죠? 이 WCQ가 있는데, 이 WCQ의 영업망을 통해서 미국, 유럽,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의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미국 법인의 가동률이 98% 증서. 자, 요번에 이 삼성전자가 오스틴이 됐든 뭐 뉴욕이 됐든 뭐 어디 지금 공장을 새롭게 지금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한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또 바이오주의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월덱스죠. 그러니까 요번에 시장이 하락할 때 한 3일, 그러니까 신고가 냈다가 시장에 의해서 빠졌다가 전일 5%, 그러니까 최근에 빠졌던 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시켜주고 오늘 하루 쉬어가는 보합이죠. 근데 거래량이 20만 크게 감소한 모습이었죠.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때 누가 주가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18,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덕산 네오룩스, 그죠? 자, 덕산 네오룩스도 최근에,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나흘 동안 하락할 때 얘는 이틀 떴다가 뒤늦게 이틀 크게 빠졌다가 어제 오늘 떠졌어요. 그죠? 자,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누가 지금 힘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틀 많이 떴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따라가진 말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바로 역사적인 고점 39,600원, 지난 8월 13일 날은 역사적 고점인데요, 그냥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림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37,000원 초반대, 그죠? 전으로 오면은 한번, 그래서 한 이틀 내지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아서 37,000원 내에 온다면 한번 요거는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고 치고 나가는 고점. 왜냐면 지금 이틀 빠진 거 지난 28일과 29일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이 종목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뒤늦게 빠진 거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니까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회복을 시켜준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힘있게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순히 우리가 좀 늦게 해서 지금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37,000원 전후 온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지난 12월 중순경에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러죠. 한번 내용 살펴보면요,
미국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입찰 금액이 역대 최고가인 89조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2015년에 최고 경매가였던 48조 원의 2배에 육박하는 기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경매에 붙여진 주파수는 이 C밴드 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마무리는 됐지만요. 주파수 경매는 마무리되었지만은 경매 낙찰자가 이 세부 주파수 할당 작업이 남아있고 1,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기사가 지난 1월 중순경에 나왔으니까요. 이제 뭐 이번 주라든지 늦어도 다음 주면은 낙찰자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버라이즌하고 AT&T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이 결정이 나면은 2월 중에 미국 3대 통신사 중에 마지막 남은 대여인 AT&T, 지난 10월 달에, 그죠? 9월인가요? 9월 달이죠. 버라이즌에게 삼성전자가 7조 9천억짜리 장비 수주했었죠. 1월 달에도 연초에 미국의 T-모바일이 수주전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안 되고 에릭슨하고 노키아 등, 그죠?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 2월 달에 있을 AT&T는요, 요번에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T-모바일 수주전 때와 달리 이번 입찰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축적해온 3.7GHz 대역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삼성이 지난해부터 AT&T의 공급사로 선정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5G 통신 장비 시장의 5주파수, 5G 주파수는 3.5GHz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AT&T가 2월 달에 장비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9월인가요? 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이 5G 통신 장비주들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 보면은 먼저 RFHIC, 그죠? 5G 통신사에서는 네트워크 속도를 올리기 위한 부품인 고출력 트랜지스터가 필수 부품인데요. 바로 이 RFHIC가 이 고출력 트랜지스터인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데 세계 2위에 올라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RFHIC는 그동안에 화웨이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죠?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지만은 올해에서부터는 삼성전자 쪽에 지금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요. 삼성전자 내 트랜지스터 관련 점유율이 70~80%가 RFHIC이고 또 이 RFHIC의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AT&T에게 만약에 수주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장비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RFHIC, 그렇죠? 주가가 동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그죠? 삼성전자는 이미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전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노키아, 에릭슨도 이 올해서부터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사용 비중을 늘린다 해서 세계 2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아마 수혜가 기대되는데 노키아, 에릭슨은 모두 RFHIC의 핵심 고객사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실적 부분 보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거 추정시자 아직 4분기 실적 안 났으니까 한 33억 적자가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355억 흑자죠. 그렇죠? 내년에는 460억. 영업이익이 올해서부터 가파르게 회복이 된다. 당연히 주가도,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2월 달에, 그죠? 만약에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 그죠? 지금 이제 AT&T가 장비사를 선정을 하게 되고 또 그 장비사 선정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한다 그러면, 그죠? 거기에 따른 수혜 RFHIC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KMW도 마찬가지죠. 5G 통신 핵심 장비
다중 입출력 장비 등을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T가 이번 달에 장비사를 선정을 하게 된다면요, 요 KMW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AT&T의 매출 비중이 3%, 그러니까 매출이 직접적으로도 삼성전자 쪽하고도 거래가 하지만 AT&T하고도 한 3% 정도의 매출 비중이 있다. 당연히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뇨. 그래서 제가 이제 5G 통신 장비에서는 이제 메인급으로 KMW를 봐달라라고 말씀드렸듯이, 그죠? 우리가 KMW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올해 미국에서, 그죠? 아마 북미에서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된다라뇨.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연간 미국 매출액이 2020년 1,500억 안팎에서 올해는 한 6천억, 4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분석이 된 데서 미국 증시가 미국 통신사들이 5G 통신 장비들을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라면은 이 KMW, 그죠? 온전하게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HFR은 너무 주가가 부진이죠. 아마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08억 정도죠. 적자 나지만은 3분기 누자가 163억인데 그러면 4분기에는 소폭이라도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올해는 394억 정도 흑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HFR은 이제 프론트홀인데요. 4G 때보다 5G 때 프론트홀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관점이고, 또 여기 보면은 국내 통신사인 SK텔레콤 비롯해 미국의 1, 2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외에도 이 DC 네트워크 추가 고객사 확보를 하고, 또 일본의 NTT 도코모, 말레이시아의 텔레콤 말레이시아 등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다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AT&T에서 2월 달에 장비사를 선정을 하게 된다면 HFR도 수주할 가능성은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거여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2월 달에 한번 5G 통신 장비들 그동안에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아서 많이 간 종목보다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 비중이 너무 커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만약에 내가 100%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나 20%는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군들 지금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1, 20% 중에 5G 통신 장비주 한 10% 그죠? 내외 정도는 5G 통신 장비, 나머지 10%는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로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G 통신 장비주들 지금 오랫동안 좀 지지부에서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는데 조금 힘든 국면, 이번 달에 역차별 장세로 인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 주시고, 또 새롭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너무 큰 비중 하지 마시고요. 내 전체 비중의 한 10% 정도까지만 5G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요 투자하는 것은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정혜원 안내죠. 저희들이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만원, 이거 하루에 한번 한 3, 4회 정도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 지금 흐름이 장이 좀 저희들은 바뀌는 걸로 보고,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한 30% 정도 줄였다가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닌가, 그죠? 이러한 것들을 혼자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찾기가,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지만은 저희가 함께 하신다라면,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드리니까 아마 매매하는데 어느 정도 좀 수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신한은행 계좌번호 있죠? 입금을 해 주시고, 요 계좌번호로 성함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인사 말씀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